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 청도군이 특정 작가의 작품을 무더기로 사들였는데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예산 집행을 자세히 살펴보니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작품을 기증받으면서 설치비 명목으로 사실상 제작비를 지급했는가 하면 심의도 거치기 전에 작품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도 군수는 절차상의 잘못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군 레일바이크 테마파크에 설치된 작품 승리의 나팔 8점과 여성회관 앞에 설치된 비전 21 1점 등 9점은 최모 작가가 기증했습니다. 작품은 기증했지만 설치비 명목으로 5,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도군에 제출한 산출 내역서를 보니 비전 21 작품의 명판과 받침대 명목으로 4,7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내가 기증을 하되 난 또 다음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 최소한의 재료비와 최소한의 운영비와 운반비와 최소한의 설치비 등등은 지급해 주시오. 기증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제작비 일부를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조각가협회에 속한 작가들은 설치비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며 사실상 설치비를 빙자해 작품 제작비를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대에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고 내역서와 그 이미지를 보니까 5,900만 원이라면은 적당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조형물의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증으로 하고 작품값을 이제 4대에 과하게 전부해야 이제 재료를 거기서 좀 제보시겠다고는 좀 그래 보이긴 보이네, 그죠? 작품 기증과 설치 과정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기증 작품은 기증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청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레일바이크 테마파크와 여성회관에 있는 9개의 기증 작품은 각각 지난해 3월 2일과 4월 1일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청도군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는 3월 31일입니다. 두 작품 모두 심사도 하기 전에 설치했거나 설치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작가가 의뢰한 설치업체가 청도군에 제출한 서류에는 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나옵니다. 설치를 완료한 준공일자가 실제 설치한 날보다 석 달가량 뒤인 지난해 7월 5일입니다. 기증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조형물 설치가 이뤄졌고 서류에는 석 달 뒤 설치했다고 기록한 이유가 뭔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5월 10일 청도군에서 열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청도군의 모 간부 역시 작가가 기증을 한다며 작품 설치를 먼저 해놓고 6천만 원이라는 설치비를 요구한 것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시인했습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적 과정을 좀 소홀히할 수도 있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할 수도 있죠. 그걸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정 작가의 조형물 수십 점이 청도에 어떻게 들어서게 됐는지, 작품 설치와 예산 집행은 왜 절차에 맞지 않게 이루어졌는지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은 잠시 밖에 나가는 것도 주저할 만큼 한파가 맹위를 떨쳤죠.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이런 추위에 칼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냉동고 같은 추위에 음식물 쓰레기가 꽁꽁 얼었습니다. 얼어붙은 음식물은 삽질로 분리해냅니다. 수거 화물차에 쏟아내려 하지만 음식물은 종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르르는 추위 속에 반복되는 삽질. 새벽 5시 40분부터 시작한 수거 작업은 평소보다 훨씬 더 길어집니다. 장시간 외부에서 근무하다 보면 손가락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또 언 상태에서 뜨거운 음식물을 털다 보면 통도 깨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장난 신호등을 고치는 사이 경찰관은 손으로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여러 벌의 옷을 껴입고 귀마개와 마스크로 중무장했지만 파고드는 추위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수리하고 지금 완료되기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유난히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러 몸을 움츠리게 하는 강추위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8도,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6.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에서 가장 추웠던 청송은 영하 13.3도, 체감 온도는 영하 21.2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구 영하 2.1도 등 영하 2도에서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구 군위와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파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모레 낮부터 차츰 기온이 오르며 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랭 질환을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현황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 수는 35명, 추정 사망자 수는 1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도 18도에서 20도의 적정 온도와 40에서 60%의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4월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구갑의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과 서구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어제 각각 자기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도 대구 동구 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보통 대구 경북 현역 의원은 공천 과정이 끝까지 진행된 뒤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역 의원의 다소 이른 후보 등록은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고본군과 산성이 분포해 있는 죽곡산에 달성군이 문화재 조사도 없이 도로공사를 강행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선 선사시대 유물이 잇따라 발굴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뒤늦게 발굴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연구 가치가 높은 유적들은 이미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죽곡산 초입입니다. 쪼개진 바위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돌 표면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둥근 홈이 깊게 파였습니다. 육판형 암각합니다. 선사시대 계절의 변화를 점치고 기우제를 지냈던 흔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별자리를 땅 속에서 땅에다가 표현을 해놓고 그것을 이치를 알고 또 항상 하늘에 경건하게 예를 지키면서 농사와 농경이나 먹고 사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원적인 제사 형태의 유적도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죽곡산 일대가 청동기 시대 거대한 제사 유적지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 가치가 큰 암각화가 굴착기에 밟히고 부서졌습니다. 달성군이 기초적인 문화재 조사 없이 도로 공사를 벌여 훼손된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고의적으로 던져서 훼손한 거죠. 아마 집단 암각화가 많이 유판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달성군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문화재 조사를 빠뜨렸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부랴부랴 공사를 멈추고 더 정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구조사, 발굴조사를 진행하라고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발굴조사는 최소 6개월 이상, 비용도 수억 원 들 전망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물과 유적을 보전하며 공사를 이어갈지 현상 그대로 지키기 위해 사업을 아예 없던 일로 할지 정하게 됩니다. 이미 토지 보상비와 공사 설계비로만 15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무지몽매한 행정에 혈세를 들여 중요한 유적만 훼손한 꼴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총선 대구 수성구 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발전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나고 수성구청장과도 협력했다며 민주당 후보에게도 일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습니다. 수성구 의원과 대구시 의원 등을 지낸 강 위원장은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동남아 대학생 학숙 설치, 달빛공원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구 12개 지역구 중 4곳에 예비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달서구 갑 권태흥 예비후보는 유영하 변호사가 달서구 갑 지역에 출마한 것을 두고 박근혜 파리에 기대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주권자를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도권에서 4번이나 물을 먹은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 달성군으로 이주한 2022년 뜬금없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다며 같은 해 5월에는 수성구 을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유 예비후보에게 달성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나 잘 모시길 시민 한 사람으로서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울진의 한 텅스텐 광산에서 수백 톤의 물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굴착 작업 도중 폐갱도에 가득 차 있던 물이 쏟아져 나온 건데요. 관계기관은 회사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울진에 있는 텅스텐 광산 600m 수평 갱도에서 수백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찬 물살에 당시 갱도 안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56세 남성이 숨졌는데 익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작업하던 66세 남성은 갱도 밖으로 탈출했는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갱도 안에서는 지금도 지하수가 흘러나와 빙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폐갱도 안에 가득 차 있던 물이 굴착 작업으로 인해 터져 나온 건데 광산업체는 사고 지점에 폐갱도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굴착 작업을 하고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구석을 제가 하다가 폐갱도에서 물이 흘러나온 상황입니다. 도면상에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위치에는 도면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고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광산은 20여 년 전 휴업했는데 올해 초 허가를 받아 텅스텐 광산 개발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기관은 광산업체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은 중단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광산안전법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광산안전법에 따라서 이제 수사 진행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울진군 금강송면 일대에는 1930년대부터 금은 광산과 텅스텐 광산 개발이 잇따랐는데 이후 사양 산업이 되면서 폐갱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재개발에 따른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오늘 새벽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집안에는 이 남성이 모아놓은 각종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1.5m 높이로 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소방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층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흰 연기가 치솟습니다. 건물 외벽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35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15층에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관리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문을 열자 집안에는 각종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플라스틱과 비닐 같은 각종 쓰레기들이 안쪽으로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 적치물이 그 가슴 높이처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진압하는데 그 애로점이 있었고 화염이 또 강하게 분출되었기 때문에 장비 19대와 인원 70여 명이 동원돼 불은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평소 집안에 물건과 쓰레기를 모아뒀고 집에서 발생한 악취와 벌레 등으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벌레 많이 나온다. 바퀴벌레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 정부에서 저희들이 직원 관리실에서 뭐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의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1,154명.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피할지 평상시 계획을 세워보고 주기적으로 대피 연습을 하면 불이 났을 때보다 침착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 주성우, 김미영, 주형진, 주효진님 100만 원, 칠곡군 기산면 죽전 1위 마을주민 1동 70만 원,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주민 1동이 70만 원, 임고면의 송인수님이 6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3부는 팔공산 인근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70대 성토업자를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와 운반 기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여 톤을 팔공산 인근에 매립하고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톤을 구미, 칠곡 등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고 취수원인 공산댐과 맞닿은 곳에 불법 폐기물을 대량 매립해 죄질이 무겁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경북 구미시 봉곡동의 한 중학교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 등 행정실 직원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방학이라 학생들은 없었고 직원 등 6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상담교실 안에 있던 전기 난방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